민주당을 이끌 원내사령탑에 박홍근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후보가 2명이었는데 마지막 그 경선에서 3차에서 박광훈 후보 같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낙연 후보를 경선에서 도왔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박홍근 의원 이번에 선출됐는데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이었으면 이재명 대 이낙연 제2의 명락대전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그럼요. 그럼 지금 지선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는 많은 이낙연 개라는 그 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이재명 개라는 것은 선거 때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지지하고 만들고자 했던 그런 의원들이 분명히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지금 내부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제가 내부 직책이 없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개다. 이렇게는 볼 수는 오랫동안 없다. 같이 정치를 해온 개파는 없다 이 말씀이세요. 네, 이재명 그리고 쪽. 지금 네.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도 이재명 개 그래서 지금 그 추가적으로 붙는 질문들을 보면은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전 후보가 지금 당에 더 그 모습을 드러내기에 훨씬 더 배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8월 있는데 전당대회 얘기 나오죠. 그래서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가 이 부분을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후보가 5년 이후에 대선 후보로서 나와야 되는 그런 우리 당의 어떻게 보면 인물이고 인재인데 빨리 이 카드를 쓰는 것이 맞느냐. 그런데 지선에 출마하시는 분들 그리고 총선을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이재명이 지금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나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이재명 전 후보를 위하는 것인지 이재명 전 후보가 5년 이후에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지금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론이 조성이 되고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은 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총선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당대표 8월에 당대표 후보에 이재명 전 후보가 나오면은 저한테 특히 유리할 것도 없지만 불리할 것 더욱더 없습니다. 이러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 상황하고는 많이 다를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조금 건너뛰어서 김재섭 위원장께 이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 정치보복 그리고 검찰의 전행 이게 현실화되지 않기 위해서 싸우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재명 현 고문을 지켜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 검찰 개혁도 하겠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뭐 이런 부분도 언론 개혁도 하겠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메시지를 보고 물음이 들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에 무엇을 지키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정치보복과 검찰의 전행 두 가지를 연결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거기서 뭔가 지켜내겠다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범죄 혐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전제하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굳이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있나. 원내대표께서 우리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뭐 정치적 보복 윤석열 당선이 없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검찰의 전횡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이 사실 그 우리가 2020년 총선 이후에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추진해 왔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2020년이 아니라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검찰 개혁, 언론 개혁 해가지고 소위 그 개혁 시리즈들이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아니 그때는 그 뭐 강한 야당이 아니어서 강한 여당이 아니어서 못했습니까? 제가 박홍근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한 야당이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도 충분히 강하셨습니다. 그 강한 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 정권 뺏긴 거거든요. 너무 강하게 나왔거든요. 저희는 강한 야당을 바라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야당을 바라고 납득이 되는 야당을 바라고 일을 잘하는 유능한 야당을 바라는 것이지 이렇게 무슨 싸우는 것부터 생각하시고 뭐 지켜내는 것부터 생각하시는 거면 사실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으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는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선됐을 때 포인트는 아마 이재명 후보를 지금까지 우리가 대선 여파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이번에 표차가 거의 0.73%밖에 나지 않았잖아요. 대선에서요. 네, 대선에서요. 그런 분들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딱
잘 골라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는. 지금 강한 민주당이라고 했는데 제가 내부에서 봤을 때 거대 여당은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강하지는 못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검경 수사를 완전 분리한 부분이 지금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 또 우리가 6대 수사를 검찰이 수사하기로 했었는데 이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바뀌면 바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우리 고위공직자 수사, 공수처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 수사도 할 수 있게 하겠다. 우선은 고위공수처를 없앤다는 얘기는 우선은 안 하셨지만 검찰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수상하는 것도 검찰이 또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검찰 권력이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권력이 비대해지는 건 맞습니다. 지금 정치보복 없다고 해주셨는데요. 없기를 바라죠.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다만 검찰 권력을 비대화시키고 시스템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 말이 참 무섭게 들린다는 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언론개혁은 저도 그 언론개혁, 제가 언론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언론개혁이란 말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데 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간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포탈 중심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에 좀 비판적인 거. 그러니까 언론 하나하나를 개혁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연한 것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강한 민주당은 아니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뭐 지난 재보선도 우리가 패배했었고 대선도 패배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패배의 원인을 찾아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강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강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임대차 3법 통과할 때 보면 진짜 야당이 당시에 굉장히 무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다 3법이 다 통과됐고 그 외에 부동산가 폭증을 하는데 상당 부분 기인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검찰개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검찰개혁과 관련돼서도 민주당의 의석수가 없어서 못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지도 사실 굉장히 강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가지는 그다음에 뭐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 분리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을 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좀 이상하다 싶었으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도 브레이크를 걸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의석수가 없어서 못한 건 아닙니다. 강하지 않아서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이 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 자체가 맞냐 틀리냐를 논해야지 약하다 강하다를 통해서 더 강한 양하다를 만들겠다? 사실 그럼 저 여당 입장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이름에 빠져서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것들, 그다음에 시장의 생리와 맞지 않는 것들,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자제를 해야 국민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신뢰를 보여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이죠. 이렇게 네, 이제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교수님의 부르는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